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려아연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려아연이 업황도 2차 전지 쪽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런 네. 가운데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경쟁이 왜 나오는 거지? 고려아연의 그 설립 히스토리를 좀 알면 그 얘기가 좀 풀리겠군요. 네. 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기업, B2B 기업이니까 영풍그룹이고요. 영풍그룹은 다 아실 거고. 원래 영풍그룹은 현재 그 재계 서열 30입니다. 꽤 높은 순위고요. 이 재미있게도 이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을 85%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요. 세계 아연 시장에서 마켓시어 1위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려아연은 알짜 기업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설립은 1949년에 했는데요. 창업자가 두 분, 그러니까 원래는 세 집이 같이 했어요. 49년대 장병희 창업자와 최기호 이 두 분이 합병해서 영풍 기업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시인이고 전 부흥부 장관이었던 저 부흥부 씨라는 분이 같이 창업했는데 이 부흥부 씨는 이공화국 때 정치인으로 가면서 두 집안 이 장 씨와 최 씨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 올해가 72년 된 그 그룹인데 지금까지 이 장 씨와 최 씨가 쭉 이제 그 기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풍그룹이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했던 핵심적 배경은 원래 시작은 수산업, 농업, 무역업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시대 때 1970년이 들어서면서 이 중화공업을 이제 부흥시키자는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여기 사실 영풍에 맡깁니다. 이 석포제련소가 이 현재 고려아연의 기초가 된 세계 아연 기업의 1등이 된 초석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74년도에 이 석포제련소를 인수하고 나서 고려아연을 설립하는데 이 영풍이라는 그룹은 특징 중에 하나가 IMF 이전부터 M&A로 사실은 지금까지 커온 기업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역시 이 기업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려아연입니다. 이 고려아연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사실은 석포제련소를 처음 만들고 나서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일본에서 기술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서 석포제련소를 만들어서 아연을 만들었는데 80년대에 이 아연 그 생산량이 한 8천 톤이었다면 현재는 한 40만 톤 가까이 되거든요. 일본이 제련업계에서 세계적인 1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한 1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연을 통해서 얼마만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좀 더 지배구조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경영을 하지만 지배구조의 핵심은 장 씨가 가지고 있고 또 이 나머지는 또 장 씨들이 경영하는 참 재미있게 70년 동안 이 두 집안이 공동 경영을 해온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풍그룹 전체 이제 큰 그룹은 영풍그룹 안에 있는 거니까요. 고려아연이 그렇죠. 영풍그룹의 그 사업 자회사들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중심은 영풍이라는 영풍이 이제 홀딩스를 갖고 있는데 이 영풍의 최대 주주는 장씨 일가입니다. 왜냐하면 장씨 일가가 29.3%를 가지고 있고 최씨 일가가 13.3%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장씨 일가 왼쪽에 있는 C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CK가 영풍문홀딩스를 지배하고 영풍 개발을 또 지배하면서 영풍 개발의 15.5%를 다시 영풍이 지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장씨 일가 약 50%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씨 일가는 영풍에는 13.3%를 갖고 있고 영풍이 고려아연은 27.5%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것은 영풍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지만 장씨 일가가 지배를 하지만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곳은 최씨 일가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두 지방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소지는 있는 있었는데. 지배를 구조를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그런 얘기가 저 개인적으로 별로 들은 바 없이 잘 왔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지분 경쟁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지분 경쟁 나오는 배경 중 가장 큰 배경은 최근에 고려아연이 하나부로부터 유상증자 투자를 받거든요. 네. 예, 이 투자를 현재 그 최윤범 부회장이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과 인연으로 투자를 받아서 예. 이 유상증자가 최윤범 부회장으로의 최씨 일가로의 지분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러니까 영풍그룹 장씨 일가에서 견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최씨 일가가 먼저 성공을 날린 거고 장씨 일가가 이에 반격에 나선 모양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나타난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달 초부터 고려아연 주식을 꾸준히 장내 매수를 한 기타 법인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사실 장내 매수를 하면 이 기타 법인들이 한 달 안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누가 매집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코리아 스킷하고 HC가 고려아연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모양새는 최윤범 부회장의 최씨 일가가 외부 백기사나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경영권을 가져온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예. 게 됐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장씨 일가가 자기 계열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이렇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 이제 신호를 주면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지분 경쟁은 회사 그 대주주들은 복잡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꽤 좋은 그 호재거리가 투자의 되죠. 재료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업 내용도 좋잖아요, 그죠? 고려아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분 경쟁, 지분 싸움이 지금 일단 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고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장씨 일가가 압도적인 것 같거든요. 예. 네, 압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최윤범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최씨 일가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씨 일가가 지금 지분 고려아연만 놓고 보면 장씨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분이 한 31.4%입니다. 네. 근데 최씨 일가가 지금 우호 지분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합치면 한 27%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4%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만만치 않은데 현재 최씨 일가의 현재 상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하고 백기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죠. 8일 날 하나가 유상증자가 되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 하나의 5% 지분도 최씨 일가에게 우호적인 지분 아니냐는 게 이제 시장 전반적인 해석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고려아연이 203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신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의 상당 부분 투자자가 외국인인데 이것도 최윤범 부회장이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 지분 경쟁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네. 그와 그에 따른 주가 판단이나 이거 마지막으로 미루고 최근에 2차 전지도 하고요. 실적 부분이랑 사업 부분 얘기 좀 묶어서 간략하게 봐주십시오. 네. 고려아연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연 재련, 그렇죠. 그다음 기타 예. 재련이 메인인데 굉장히 좀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것 같아서 최윤범 부회장이 최근에 이제 밝힌 비전은 뭐냐면 203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네. 신사업 하겠다. 신재생 수소 에너지 여기 한 8조 정도 가거든요. 호주는 회사 여기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8조 정도 되고 2차 전지용 소재도 하겠다.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보면 동박이 필요하거든요. 그 동박이라는 게 2차 전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공동 투자해서 2차 전지 동박 사업이 이미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가 있는데 신재생 수소 에너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일부 2차 전지 소재 사업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인데 뭐 재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전자 쪽의 재련 사업에 리사이클링도 일부 2차 전지의 재련 리사이클링을 또 통하지 않는가 해서 네. 전체 신사업 중에서 2차 전지 분류로 들어가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올랐어요. 네. 주가 판단 좀 전망 좀 마지막 해주세요. 일단 뭐 당장 주제는 내일이죠. 네. 하나 H2 에너지가 내일 유상증자 유상증자 참여한다고요? 참여하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희석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음. 경쟁자 되면 희석이 되니까 주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오히려 기념권 분쟁에 다시 소재가 되어서 주가가 오르는 호재가 되는 거리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지금 2분기까지도 이미 시장 전망치를 앞섰고요.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한 10.5%,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5%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려아이는 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조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보면 주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들의 기념권 분쟁까지 붙는다면 하반기에도 저는 주가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이제 영풍그룹 안에서 일종의 좀 계열 분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그걸 또 방어하려는 영풍그룹 사이의 지분 경쟁, 기업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